오래전 인류는 태양을 신이라 믿었습니다. 그 빛은 생명을 주고 뜨거움은 세상을 움직였기에 태양은 경외의 대상이었죠. 이집트의 라, 그리스의 헬리오스, 그리고 동양의 어머니 태양. 그 신화 속 태양은 단지 빛이 아니라 삶의 의미였고 시간의 흐름이었고 희망의 근원이었죠. 이제 우리는 태양을 신화가 아닌 현실 속 에너지로서 바라봅니다. 그 빛은 여전히 우리를 살게 하고 온기는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신화가 아닌 기술로, 경외가 아닌 선택으로 태양은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론 책생활 진행자 진아입니다. 지구론 책생활은 기후위기 시대에 지구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하고 실천해보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및 전국에서 기후위기 활동을 하는 개인과 단체 그리고 전문가를 모시고 기후변화와 관련 활동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요. 책으로 만나는 지구, 영화로 푸는 환경 토크, 몸과 마음이 편한 밥상 이야기 코너도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주뿐만 아니라 광주 88.9, 안산 88.7, 수원 93.6에서도 저희 지구로운 채식생활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되는 지구로운 채식생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잊지 마세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유튜브 공유해 주시는 거, 공유는 사랑입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전주시 에너지센터 최우순 센터장님과 함께 전주시 에너지센터의 활동과 그리고 에너지센터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1부에서는 전주시 에너지센터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2부에서는 전주시 에너지센터에서 기획하고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음악 듣고 최우순 센터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Sunshine on my shoulders makes me happy. Sunshine in my eyes can make me cry. Sunshine on the water looks so lovely. Sunshine almost always makes me high. If I had a day that I could give you, I'd give to you a day just like today. If I had a song that I could sing for you, I'd sing a song to make you feel this way. Sunshine on my shoulders makes me happy. Sunshine in my eyes can make me cry. Sunshine on the water looks so lovely. Sunshine almost always makes me high. If I had
tale that I could tell you. I'd tell a tale sure to make you smile. If I had a wish that I could wish for you, I'd make a wish for sunshine all the while. Sunshine on my shoulders makes me happy. Sunshine in my eyes can make me cry. Sunshine on the water looks so lovely. Sunshine almost always makes me high. Sunshine almost all the time makes me high. Sunshine almost 네, 존 도베의 Sunshine on My Shoulders 들으셨습니다. Sunshine always makes me happy and high. 그렇죠. 태양은 항상 우리를 행복하게 그리고 들뜨게 만들어주는데요. 오늘 주제에 맞게 제가 태양에 관련된 노래를 선곡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지구론 채식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93.5MHz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38도의 뜨거운 햇살이 온 도시를 덮어 그야말로 숨이 턱 막히곤 했는데요. 근데 이게 웬일인가요?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 문턱의 바람이 살짝 스치고 있습니다. 사실 반갑지만 그 반가움 속에 스며드는 작은 걱정이 있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오늘 초대 손님과 그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 여름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올 여름이 아마 제가 이제껏 살아온 시간 중에서 가장 더운 해가 아니었나? 가장 더운 해로 기억이 될 것 같아요. 내년에는 또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올해가 이제 가장 덥다고 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걱정스럽잖아요. 네. 내년이 또 더 가장 더운 여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우리가 하고 있는데 아니길 바라야 되겠죠. 우리가 할 일이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 전주시 에너지 센터의 최우순 센터장님이십니다. 네, 그 전주시 에너지 센터에서 지금 센터장님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 사실은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그러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센터장으로 오시기 전에 이 기후 대응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좀 궁금해요. 저는 에너지 센터에서 일하기 전에 전주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 에서 일을 했었어요. 혹시 지속협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은 아마 진아님은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맞아요. 네. 그 이제 지속협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자면 이제 기후 위기 환경 문제를 좀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유엔 권고로 설치가 되었고요. 전주의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는 현재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뭐 교육, 교통, 에너지 좀 다양한 주제들을 가지고 지역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지속협에서 일을 했었고 그때 뭐 자전거 활성화라든지 대중교통 활성화 사업들 이런 사업들을 이제 주로 업무를 맡으면서 우리 지역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고 시민들과 함께 해결해야 될 일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그때 일을 통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전주 지소기업 이제 앞으로 이제 전주 지소기업이나 이제 전북 지소기업도 있잖아요. 그 네네.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도 해주실 텐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지만 또 우리 지금 전주 지소기업이나 전북 지소기업이 우리 시민들과 함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준비하고 있는 것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센터장님이 이제 그 민간 위탁형 우리 전주 에너지 센터가 있는데 이게 전국 최초라고 하는 타이틀이 달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불리는 아마 특별한 이유가 있을 텐데 어떤 이유 때문에 전국 최초의 전주 에너지 센터라고 우리가 명칭을 할까요? 일단 저희 전주 같은 기초 지자체라고 하지요. 이제 네. 전라북도는 광역 지자체이고 이런 기초 지자체는 지역 에너지 계획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수립해야 되는 의무는 없거든요. 그런데 2016년도에 전주가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됐고 그때 시민 참여를 통해서 계획을 세웠었어요. 네. 시민들이 직접 계획을 수립하는 데 참여했고 목표라든지 정책들을 직접 결정했던 그런 과정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역 에너지 계획을 수립했던 이유도 우리 전주의 환경 문제들, 그 다음에 기후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거고, 그때 당시에 이제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에너지 생산이라고 하는 네. 지역 안에서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하는 이제 시민사회 중심으로 활동들이 있었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에너지 문제에 좀 관심을 돌리게 되면서 지역 에너지 계획이 수립이 됐고, 이제 그 안에서 지역 에너지 센터 설립이라고 하는 게 네. 지역 에너지 계획의 주요 과제로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행정, 의회, 지역의 전문가, 시민사회 활동가들이 좀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게 됐고, 이제 보통 이제 이런 센터들을 운영을 하게 되면 민간 위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네. 행정에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전주 에너지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 시민들과 호흡하는 일들이 더 많게 될 거고, 이게 행정이 직접 운영을 하게 되면 이 보직들이 계속 바뀌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금 효율성이 떨어지겠다, 그렇죠.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라고 네.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단점으로 이야기되면서 일단 민간 위탁형으로 시작을 해보자 해서 전주시의 예산을 100% 들여서 네. 시작이 되었고, 현재까지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전국 최초, 지금은 현재 전국 유일이 되었고, 아, 그래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전국 최초라는 것은 좋은 타이틀인데 마지막에 지금 전국 유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슬프네요. 맞아요. 이게 네. 저희 에너지 센터가 법정 설립 기구가 아니에요. 네. 지자체의 이제 에너지 조례 안에서 전주 같은 경우에는 설립 근거를 마련을 했었고, 네. 그렇게 해서 2020년부터 현재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고요. 네. 이전 정부에서 이제 이 윤석열 정부 이전이었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지역 주도의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산업부에서 네. 이 지역의 에너지 센터를 설립하는 이제 그 매칭 사업들을 했었거든요. 지원 사업들을. 네. 그때 한 26개, 뭐 30개 정도 막 생겨났다가 그 사업이 이제 윤석열 정부 때 사라지게 되고, 네. 지역에서 이제 예산 부담이나 이런 것들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해서 사실은 거의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지금 알기로는 민간 위탁으로 진행하는 게 저희 에너지 전주랑 순천 네. 에서 이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다른 어떤 에너지 센터와 다른 점이 그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시민이 참여를 했고, 물론 전주시가 이제 지원을 하지만 그 민간 위탁형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모범 사례로 지금 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제 유일하다라는 것에 조금 아쉬움이 있고, 지금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새로운 정부는 이제 기후위기 대응에 좀 더 전 정권과 다른 어떤 방향을 가고 있으니까 좀 더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 전주시 에너지 센터의 어떤 그 모범 사례를 많이
본받아서 좀 더 처음에 시작했던 뭐 26개에서 30개가 시작했는데 다시 부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감사합니다. 생각을 하고요. 네네. 이제 그 에너지 센터의 건물 자체로만 보면 좀 특별한 점이 많아요. 저도 이제 회의나 기타 다른 일로 방문을 했는데 사실은 층층마다 자세한 소개를 받지 못했어요. 제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에너지 센터 건물이 어떠하고 그 건물에 에너지 센터의 이름답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저도 궁금하거든요. 네네네. 네, 그래서 한번 나중에 방문을 해보고 싶은 생각 우선 들고요. 좀 더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건물들이 어떻게 지어졌고 이 건물이 어떻게 에너지 효율화를 이루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저희 전주시 에너지 센터를 이제 보시면 저기가 그냥 에너지 센터인가 보다 알 수 있게 네. 벽면에 태양광 패널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벽면에 있는 태양광 패널과 옥상에 있는 태양광 패널로 저희가 전력 자립을 70% 정도 하고 그래요? 있거든요. 네. 쓰는 전기의 70은 만들어서 스스로 쓰고 있는 온실가스를 줄이기도 하고 직접 전기를 생산해서 쓰고 있다라고 하는 첫 번째 측면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에너지 센터 건물이 30년이 넘은 네. 노후 건축물을 시에서 이제 매입을 하게 됐고 그 건물을 이제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그냥 리모델링이 아니고 이제 인테리어 요소만 넣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에너지 성능을 향상시키는 그린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는 건물이 이제 벽이 얇거나 창문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렇죠. 에어컨을 더 빵빵하게 틀어야 맞아요. 되거나 이게 난방을 높여야 되거나 빠져나가는 게 많기 네. 때문에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더 보강하고 에너지 사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저희 건물은 건물의 에너지 요구를 좀 줄이는 패시브 설계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벽을 단열을 강화하고 그다음에 창호를 고성능 창호로 쓰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패시브적 요소들을 건물의 이제 기본적인 구조를 가지고 에너지를 덜 요구하는 방식의 패시브 설계를 네. 하게 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방금 이제 에어컨 말씀해주셨는데 네. 냉방과 난방이 이제 우리가 건물에서 사실은 생활하는 주요 가장, 필요 요소이기도 하잖아요. 네. 바깥이 요즘엔 너무 또 더워지기도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 건물 안에 있는 기계적인 요소들의 설비들을 효율화해서 네. 에너지를 적게 쓰는 이제 에너지 효율적인 측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효율을 높였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요즘에는 많이들 알고 계시지만 LED 조명. 네.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양의 전기를 쓰더라도 밝기가 더 밝기 때문에 적게 네. 쓰는 그런 효율이 있는 LED 조명을 100% 저희 건물에 다 적용을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냉난방 장치도 이제 에너지 효율 1등급으로 네. 설치를 해서 이제 냉난방 에너지를 좀 최소화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 이제 환기 장치를 또 설치를 했어요. 네. 열 회수 환기 장치라고 하는데요. 실제 환기를 할 때 우리가 보통 겨울이나 여름에 난방과 냉방을 하면서 실내를 이제 쾌적하게 유지를 하게 되는데 환기라고 하는 건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잖아요. 네. 깨끗하고 이제 쾌적한 공기를 우리가 마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네. 이제 환기를 하게 되면 창문을 열거나 문을 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네. 실내에 우리가 적정하게 유지하고 있던 온도를 또 외부로 다 빼앗기고 외부에 이제 열을 다시 받아들이는 방식이 네. 되기 때문에 네. 실내에 있는 열은 잘 가지고 있으면서 이 깨끗한 공기만을 네. 교환하는 네. 열 교환 환기 장치, 폐열 회수 환기 장치라고 하는데요. 그런 환기 장치도 좀 설치를 하면서 좀 다양한 요소들을 통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인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로 에너지 건축 네. 4등급을 인증받았어요. 제로 에너지 건축이요? 네, 그럼 이제 원래 등급이 4등급이면 좋은 건가요? 아니면 이제 숫자가 1등급이 100% 네. 에너지 자립을 하는 건물을 네. 의미하고요. 4등급은 네. 40%부터 자립할 수 있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되는데 네. 아까 제가 앞서서 저희 에너지 센터는 70%를 네, 맞아요. 네. 그렇죠. 네. 이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또 될 수 있는데 네. 이제 이 설계 요소들을 이제 문서로 따져봤을 때는 네. 이제 40% 저희가 에너지 자립률이 나왔어요. 네.
그런데 실제 저희가 운영을 해보니 네. 에너지 자립은 50%를 하고 있고 네. 전력 자립은 70%를 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서 그렇군요. 또 에너지와 전력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러니까요. 궁금하시죠? 여쭤보려고 했는데 에너지 자립 50%, 전력 자립 70% 어떻게 다르나요? 저희가 주로 이제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는데 네. 난방을 할 때는 어떤 에너지를 쓰세요? 마찬가지로 전기나 아니면 다른 히터, 그 석유나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석유를 쓰기도 하고 네네. 그다음에 도시가스를 도시가스도 쓰기도 활용을 하고 하기도 네. 하죠. 저희 네. 에너지 센터에서 냉난방을 일부를 도시가스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저희 네. 건물에서 쓰는 에너지는 네. 가스와 전력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생산하는 건 전력이 있으니 네. 전체 에너지 중에서 스스로 생산하는 게 전력이니 가스와 전기를 네. 합항해서 소비하는 것 중에서 에너지 생산을 얼마큼 하냐로 봤을 때는 네. 에너지 자립이 50%되고 아, 그렇고요. 전체 쓰는 전기 중에서 태양광으로 음. 생산을 해서 쓰는 게 얼마냐 그걸 봤을 때 70% 네, 하고 그렇군요. 있다는 거고 네. 이제 그렇습니다. 네, 서류상과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결과는 좀 다른 점이 있지만 그런 것들도 나중에 좀 반영해서 에너지 그 자립률 등급을 높일 수도 있나요? 혹시? 그게 이제 실제 인증받을 때는 네. 설계 기준으로 보기 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고 네. 이제 저희가 건물을 유지 관리를 저는 잘하고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네. 이해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30년 된 노후 건물을 시가 매립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리모델링이 단순한 리모델링이 아니라 그린 리모델링을 좀 더 제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게 이제 그 단열을 강화하는 거, 그 다음에 고성능 창호 이렇게 해서 에너지를 조금 낭비하는 것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어떤 기구나 그다음에 뭐 제품들을 사용하는 거.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환기 장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더울 때, 예를 들어서 추울 때 이렇게 창문을 완전히 열어놓음으로써 또 열이 빠져나가는데 그 필요한 열은 그대로 두고 폐열 해수 장치를 이용해서 적절하게 냉난방을 유지하는, 굉장히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린 리모델링, 그린 건물 이렇게 말하는군요. 그렇죠? 네,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하는 게 네. 이미 지어진 건축물을 그렇죠.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이라고 네. 표현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기축 건물을 리모델링 할 때 하는데 에너지 성능을 높인다라고 할 때 그린 리모델링이라고 그렇죠. 하고요. 이제 제로 네. 에너지 건축은 신축 건축에서도 가능하고 네. 구축 건물에서도 실제 에너지 생산까지 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감당하는 것까지를 이제 의미를 네. 합니다. 네. 여기 전주 공동체 이 건물도 사실은 시가 매립해서 리모델링을 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한 그린 리모델링은 적용이 된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더 그 에너지 센터뿐만 아니라 그 많은 어떤 관공서의 건물들이 네. 좀 더 앞으로는 확대되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벌써 에너지를 감소하는 거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주시는 조금, 사실은 이게 그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돈이 들잖아요. 그런데 맞아요. 우리가 지속 가능한 미래를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더 가격면으로 봤을 때 저렴하다는 얘기를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건물들은 이렇게 이제 지어졌고요. 그러면 지금 센터가 5층인가요? 저희가 지하가 1층이 있고 네. 그다음에 지상으로 4층 이렇게 네, 그러니까 총 건물입니다. 5층인데 네네네. 혹시 각각 층별로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부탁드릴까요? 일단 지하 1층에는요. 저희 에너지 센터 건물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제로 에너지 건축의 요소들을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지하에 제로 에너지 건축 전시실을 마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전주가 건물에서 소비되는 에너지가 가장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런 전주의 특성을 반영해서 지하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네. 이제 그 전시실에서 저희의 이제 설명과 함께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전시실이 네. 하나 있고요. 1층은 저희가 시민들에게 전부 개방된 공유 공간이에요. 네. 그래서 모임을 하거나 회의를 하실 수도 있고 에너지나 환경과 관련된 도시와 관련된 책들을 볼 수 있는 공간들도 네. 마련되어 있고 뭐 자전거 발전기라든지 태양광 패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서 실제 에너지를 좀 이해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또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것이 이제 1층 네. 공간입니다. 그리고
2층은 저희 에너지와 관련 크게 있진 않지만 네. 전주시의 문화정책과에서 네. 이제 문화와 관련된 활동들을 하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3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양한 교육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그 공간에서 3층에 교육 공간이 있어서 교육실이 운영이 되고 있고 4층이 저희 이제 센터 직원들의 업무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총 5개의 건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5층인데요. 지하 1층에 저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아마 그 많은 시민들이 좀 가서 어떻게 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을 직접 볼 수 있는 거 네네.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1층은 누구나 이용하실 가서 수 있어요. 이용할 수 네네. 있고 아마 거기에서 다양한 교육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까운 곳에 계시는 분들 꼭 한번 가셔서 더위를 식히기도 하고 맞습니다. 자체적으로 또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으니까 꼭 들어가서 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이제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러면 전주 에너지 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할까? 네. 네, 궁금하고 중요하죠. 그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에너지 네. 센터가 이제 만들어진 이제 목적이기도 하고요. 네. 일단 이제 뭐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기후위기의 주 원인이 에너지라는 건 다들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주 소비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우리들이죠. 그래서 이 에너지 문제를 이 시민 개개인과 떼어놓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제한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네. 또 이제 행정과 발맞춰서 지역의 에너지 정책을 주도하고 실행해 나가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주로는 이제 에너지 컨설팅을 해드리는데요. 이제 지금은 여전히 많은 시민들이 에너지 소비자에 머물러 있잖아요. 네. 그런데 한 뭐 10년 전부터는 누구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직접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생산자가 될 수 있고 그 전기를 쓸 수 있는 소비자가 또 될 수 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나도 할 수 있나? 라는 궁금증이 드실 때 네. 아니면 뭐 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어느 정도의 태양광 용량을 설치해서 내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때 네. 이럴 때 저희 센터에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이제 관련한 내용들을 상담도 해드리고 또 명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역할, 에너지 컨설팅 역할을 일단 하고 있고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네요. 네네네 맞아요. 많은 시민분들이 내가 집에 건물에 태양광 패널을 올리고 싶다. 그럴 때는 전주 에너지 센터에 문의 띠리링 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에너지와 관련된 교육,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캠페인의 역할을 또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에너지 센터 공간이 22년 6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서 그 유아 그리고 청소년들, 성인들 대상으로 교육을 하고 있어요. 네. 에너지 센터 공간 자체가 건물에서 에너지를 스스로 생산하고 소비하는 그런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주제, 제로 에너지 건축과 관련된 주제, 그리고 재생 에너지의 중요성과 관련된 주제들을 가지고 교육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뭐 에너지의 날이라든지 뭐 기후와 관련된 어떤 캠페인이나 지역 공동의 뭔가들이 필요할 때 또 캠페인의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우리가 이 기후위기 대응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돼야 될 것, 그리고 어렵지만 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은 에너지 전환이잖아요. 그런데 전주시 에너지 센터에서 이 에너지 컨설팅이라든지 교육 캠페인을 통해서 시민들과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자긍심도 드네요. 저 전주 시민으로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센터에 대해서 좀 두 가지가 더 남았는데요. 말씀해 주세요. 네네네. 네. 그리고 이제 건물 에너지 효율화와 관련된 이제 시민들 교육 플러스 네. 우리 건물 내가 쓰고 있는 건물이 어디에서 에너지가 새 나가는지 궁금하시잖아요. 네. 이제 우리가 적정히 쓰고 있는 뭐 에너지에 대한 비용은 내고 있지만 가끔은 얘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내가 뭘 잘못 쓰고 있나? 약간 이런 궁금증이 드실 때도 있고 네. 내가 쓰고 있는 건물이 단열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내가 좋은 창호를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건물 에너지 건강검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건물의 구조적인 것들,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좀 진단해드리는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건물 에너지 건강 검진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맞아요. 개인이 제가 에너지를 줄이려고 많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줄여지는
양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직접 우리 집에 오셔서 맞아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고 그러면 개선안을 네, 드려요. 맞아요. 그래요. 네, 그런 네, 일도 네. 하군요. 네, 그런 네. 역할들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리고 한 이제 가지 더 있죠? 네, 저희 이제 중요한 게 이 저희 센터를 공간을 운영을 하면서 다양한 시민분들이 좀 방문할 수 있게 하고 네. 이런 저희 센터의 활동들을 외부에 홍보하는 활동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빼놓을 수 네.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왜 제가 여러 번 전화를 드리긴 했지만 시간이 서로 잘 안 맞았나요? 근데 진작 좀 배웠으면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제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 1년이 조금 넘었거든요. 네네네. 네, 좀 더 일찍 제가 알고 모셨더라면 많은 사람들이 1년 전에 좀 더 빠른 시간에 네. 이 에너지 센터를 알면서 더 많은 정보,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라는 너무 아쉬움이 지금 남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오늘이라도 이렇게 만났으니까요. 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 센터에 관해서 마지막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벽면에 보면은 시계가 있습니다. 이 네. 시계가 사실은 단순한 시간 표시가 아니잖아요. 네. 요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실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저기 6년 지금 얼마나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마지막 확인할 때는 6년이었거든요. 그러셨군요. 아주 예전에 다녀가셨나 봐요. 네네네. 그 좀 아마 알려주세요.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네네. 일단 저희 센터 벽면에 네. 저게 시계인가 뭔가 이렇게 숫자가 이렇게 네. 줄어드는 시계가 있거든요. 네. 그거 이제 기후 위기 네. 시계이고요. 이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우리의 이제 지구와 우리를 살리기 위한 네. 지구 평균 온도 이제 상승의 제한점이 이제 2도고 그 2도를 막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게 1.5도가 네. 올라가는 걸 막는 거다라고 네.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그 1.5도가 사실은 우리가 대기 중에 배출하는 온실가스를 기준으로 이제 설정된 반영된 시간인 거고 저희 센터가 22년 6월에 개관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때는 한 7년 300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 시간이 가리키고 있는 게 3시간 350일 정도입니다. 3시간 3년. 네. 죄송해요. 네. 7년 350일은 3년. 네. 그럼 3년 동안 거의 3년 동안 원래 이제 2022년 개관할 때는 7년이었잖아요. 그럼 네, 지금 맞아요. 2025년인데 3년이면 거의 그 기간 동안에 해년마다 1년이 맞아요.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시간이 가는 것만큼 네. 우리가 이제 1.5도를 지켜야 되는 네. 그 시간들도 사실은 줄어들고 있다. 우리의 탄소 배출이 사실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이제 네.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저거 그러면은 시간이 0이 되면 뭐 지구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네. 많이들. 근데 네. 이제 사실 그 시간이 0이 된다고 해서 지구가 갑자기 팡 사라져버리거나 그러진 않겠죠. 네. 이게 이 기후위기 시계를 인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 변화가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네. 그리고 우리가 달라지면 가능한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알려내기 위해서 저희가 센터 1층에 기후위기 시계를 이제 설치했던 이유입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 긴박한 상황인지를 사실 알려주는 경고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0이 된다고 해서 지구가 어떻게 되는 게 아니고 그때 되면 사실은 이 기후 변화가 좀 더 훨씬 더 가속화되겠죠. 맞아요. 그야말로 그 눈덩이가 그 굴러가면은 우리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지고 빨라지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네. 기후 위기 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에너지 센터에 이제 최우순 팀장님과 지금 전주시 에너지 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많이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잠시 음악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이야기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Here comes the sun, here comes the sun. I say it's alright. Little darling, it's been a long, cold, lonely winter. Little darling, it feels like years since it's been here. Here comes the sun. Here comes the sun. I say it's alright.
네, 비틀즈의 Here Comes the Sun 들으셨습니다. 전주 에너지 센터가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었는데요. 2부에서는 최우순 센터장님께 좀 에너지 센터에서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더 들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기후라디오 방송 지구론 채식생활을 듣고 계시는데요. 2부도 알찬 방송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2부에서는 이제 에너지 센터와 조금 관련이 있는 전주 시민 햇빛 협동조합에 대해서 좀 잠깐 여쭤보고 싶어요. 네네. 네, 그래서 어떻게 설립이 됐고 어떤 활동을 하며 시민들은 이 조합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지금 이제 센터에서도 역할을 하지만 또 시민들도 우리가 함께 해야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 측면에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그 시민햇빛발전소의 경우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지역에너지 계획의 네. 주요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전주 시민분들과 같이 해서 만들어진 에너지 협동조합이고 현재 8호 발전소까지 네. 완공되어서 900kW급으로 이제 전기를 생산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요.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알기로 참여하고 계신 전주 시민 여러분들이 한 430여 명 정도 네, 계시고 이제 출자금 규모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네. 12억이 넘습니다. 그래요? 네, 이제 제가 거기 출자한 금액 요만큼밖에 안 되네요. 12억이요? 예. 매년 배당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래서 깨끗한 에너지를 생산을 하면서 이제 네. 경제적인 이익까지를 우리가 좀 얻을 수 있는 네, 시민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협동조합이 이제 전주 시민 햇빛 발전 네, 협동조합이고요. 이제 다만 좀 아쉬운 부분들은 이제 여기 호남 지역이 송전선이라고 아마 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수도권으로 보내는 전기의 재생에너지도 그렇고 이제 기존에 있던 발전소들의 이제 전기 양이 막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재생에너지를 받아줄 송전선이 없다라고 네, 하면서 네, 작년 8월부터 해서 지금 계획되기로는 2031년까지 신규 발전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현재 있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이 상황이 빨리 타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더 기대되는 상황이 되기도 했고 네. 그래서 여전히 이제 지역 안에서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부지들을 좀 모색하고 이런 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 재생에너지 생산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전주 시민 햇빛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어떤 깨끗한 전력이잖아요, 전기잖아요. 그것을 이제 전주 시민 또 근교에 이용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와 동시에 이제 이 재생에너지 생산에 대한 문제점을 좀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송전선 이제 그 주변에 건설하는 거에 대해서 뭐 주민들의 불만도 있고 반대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좀 복합적인 맞아요. 하나의 어떤 것 문제라고 때문에 단정 지을 수는 없고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이런 문제는 조금 더 이제 뭐 정치권과 아니면 지자체 그다음에 뭐 전라북도에서도 조금 다각적으로 그리고 시민과 사실 중요한 것은 시민과 대화를 통해서 그리고 기관이나 또 이렇게 에너지 센터라든지 그런 곳과 함께 어떤 머리를 맞대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그 900kW를 생산한다고 했는데 네. 이제 이것이 그 좀 딱 다워진 않아요. 전주에서 이제 생산하는데 그러면 그 양이 전주 시민들이 만약에 이용한다면 몇 가구가 정도 쓸 수 있는 양일까 좀 궁금한데. 제가 그 데이터를 제가 보니까 한 300가구 정도 된다고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제가 지금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일단 맞을 것 같고 지금 네. 기억이 명확하게 나지 않아서 그것을 질문하긴 답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제가 알아왔으면 지금 딱 정확하게 기억이 나지는 못해가지고 네, 아마 900kW니까 이제 잘 모르겠지만 자, 900kW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네. 1kW의 패널에서 그 하루 동안 그 한 달에 100kW시의 전기를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900kW면 9만
한 달에 9만 킬로와트 시의 전력을 이제 공급한다. 만들어낸다라고 네. 이제 보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근데 이제 네. 그게 1년의 양이면 굉장히 많아지겠죠. 네. 네네네네. 그래서 사실은 전주시도 이제 그 깨끗한 에너지로 자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전주시민 햇빛발전 협동조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누구나 이 가입을 할 수 있는데 어디로 연락을 하면 되나요? 전주 햇빛발전 협동조합이 이제 완전히 이제 자립을 해서 네. 발전소에서 생겨난 수익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조합 사무국이 네. 있습니다. 네. 그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고 혹시 네. 이제 조합 사무국을 찾기가 조금 어려우시면 저희 에너지센터에 전화 문의를 하셔도 저희가 네. 바로 연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네. 네네네. 네, 많은 시민들이 이 깨끗한 에너지 만드는데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전주 시민협동조합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에너지 날이 가까웁니다. 8월 22일이 에너지 날인데요. 전주 에너지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다고 들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일단 에너지의 날 다 알고 계시기를 희망하면서 네, 말씀드리면 네, 이제 우리 2023년의 에너지의 날은 에너지 시민연대라고 하는 시민단체를 통해서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되면서 지금은 이제 8월 20일 에너지의 날에는 밤 9시에 네, 소등한다라고 하는 게 약간 이제 국룰처럼 여겨지고 있고 네, 아마 불을 끄고 별을 켜다라고 하는 문구를 네,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에너지의 날이 이제 시작되면서 알려진 문구인데요. 이 여름철에 특히 전력을 많이 냉방으로 인해서 많이 사용하게 됐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좀 다 같이 동참해서 에너지 절약을 한번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날이고요. 저희 해마다 이제 에너지의 날을 조금 전주에서도 기념하기도 하고 이제 절약이나 이제 이 에너지 전환과 관련된 동참들을 시민들과 같이 이제 시민들께 활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올해 저희의 이제 주제는 지구하는 에너지 생활인 전주라고 네. 하는 이제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이 지구하는에서 이제 지구하는의 의미가 지구를 생각하자의 의미도 있고, 물론 우리가 지구를 구하는 건 사실은 이제 어리석은 말이다 이런 말이 있긴 하지만 네. 그런 마음으로 지구를 구하고 우리 스스로를 좀 구하고 네. 실천하는 마음으로 네. 그리고 그것을 어디에서 전주에서 네. 하자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구하는 에너지 생활인 전주라고 하는 주제로 올해는 프로그램을 좀 마련을 했고요. 네. 체험과 실천하는 내용 그리고 참여하는 세 가지 주제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체험하는 이제 프로그램으로는 이제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내용들은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네. 실제로 잘 인식하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센터 외부와 이제 내부에서 저희가 직접 저게 에너지를 생산해서 뭔가가 돌아가고 전기로 무언가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볼 네. 수 있게 네. 햇빛 분수라고 해서 태양광 패널로 직접 전기를 생산을 하면서 만들어진 전기로 이 분수를 이렇게 올리게 한 햇빛 분수 그리고 네. 이제 자전거 발전기 이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변환시켜서 직접 뭐 음악을 틀어본다든지 네. 뭐 선풍기를 튼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해볼 수 있는 보이는 에너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알고 실천해요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이제 전주 별빛지기 모여라 이런 프로그램들을 또 준비했습니다. 네. 그 공동으로 하는 에너지의 날의 실천 활동이 에어컨 적정 온도 지키기, 네. 그다음에 밤 9시에 소등하기거든요. 네. 아마 진아님은 에어컨 적정 온도를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네. 그렇죠? 한번 퀴즈를 내볼까요? 그럴까요? 네. 여름철 실내 에어컨 냉방 적정 온도는 몇 도일까요? 따다다다. 제가 그 네. 주관식보다는 객관식으로 한번 내볼까요? 첫 번째. 그럴까요? 네. 1번 22도, 2번 24도, 3번 26도.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청취자 여러분 몇 번일까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18도에 놓고 계시는 것 같은데 18보다 더 높은 22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정답을 말씀해 주세요. 네, 3번입니다. 3번. 26도에서 28도가 사실은 네. 실내 이제 냉방 적정 온도라고 이제 네. 많이들 이제 국가 이제 에너지 공단을 통해서도 많이 알려져 있긴 한데 네. 이제 우리가 아무래도 생활하다 보면 에어컨이라고 하는 게 그냥 무조건 시원해야 돼라고 하는 네. 생각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알고 네. 직접 실천을 하면 진짜 전기를 많이 쓸 때
나 한 명 하는 것과 네. 전주 시민 예를 들면 몇만 명이 같이 함께 하는 건 효과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해보자라고 하는 프로그램 또 하나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유아 교육을 또 굉장히 신경 써서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에너지의 날과 잘 어울리는 동화, 달 샤베트라고 하는 동화가 있거든요. 네. 그 동화를 선정해서 그 동화를 읽고 지구를 시원하게 하는 우리의 활동들을 약속해보는 그런 유아교육 네.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세 가지 프로그램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목은 지구하는 에너지 생활 인 전주에서 이렇게 지구로운 것처럼 지구를 위한 것이 사실은 나를 위한 것이잖아요. 예, 그런 그 프로그램이 준비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네, 에너지의 날이 8월 22일이고요. 네. 저희가 8월 18일부터 22일 기간 동안을 이제 에너지의 날 주간이라고 네. 해서 그 기간에 센터에 오시면 보이는 에너지도 직접 하실 수 있으시고요. 이제 온라인 폼으로 해서 네. 정보 플러스 퀴즈 풀기 이런 네. 전주 에너지 ABC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거든요. 네, 그런 네. 것들을 참여하시고 직접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8월 18일부터 22일까지인데요. 그럼 어떻게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지? 일단 저희 센터 홈페이지에 저희가 관련한 내용들을 잘 정리해 뒀고요. 사전 접수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그 프로그램들은 아직 신청을 받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미 네. 마감이 된 것들도 사실은 네, 있지만 저희 에너지 센터 홈페이지 들어오셔가지고 관련 내용 한번 쭉 봐주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 센터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에너지 센터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전주 에너지 센터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거 외에도 지금 전북 지속 발전 가능 협의회에서도 시민 또는 그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들었어요. 잠깐 설명해 주실까요? 저는 그게 오타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랬어요. 네. 네. 제가 저희 프로그램들을 알긴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해가지고. 네네. 네네네. 제가 잠깐 보면은 그 이제 여름에 사실 우리가 전기를 많이 쓰니까 아마 그 전북 지속 발전 가능 협의회에서도 전주시 에너지 센터하고 비슷한 어떤 그런 행사 그러긴 프로그램을 해요. 운영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에너지 센터인데 제가 이제 덤으로 여쭤보긴 했는데 조금 소통에 문제가 있었던 것 죄송합니다.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쿨템 착용이라든지 대기 전력을 잡아라. 그러니까 플러그를 뽑는 거,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 그리고 에어컨 1도를 올리는 거, 이러한 것들을 인증해서 올려주면은 사진 찍어서 인증해서 올려주면 선물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한 정보는 전북 지속 발전 가능 협의회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인스타라든지 블로그에서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거 말고 또 하나 좀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민들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게 있어서 제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에너지날, 이것도 마찬가지 에너지날을 기념하기 위한 것인데 토론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이 토론회의 주제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을 주로 다루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일단 저희가 해마다 에너지의 날을 기념을 해서 이제 지역 에너지 정책도 한번 점검해보고 이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한다든지 이런 지역 사회 안에서의 좀 공론화를 하는 부분들로 이제 토론회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올해의 주제는 어쨌거나 새 정부가 들어섰고 기후 에너지 정책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내놓고 있어서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던 전주의 지역 에너지 계획이 현재 2차까지 수립이 되어서 있는데 그 지역 에너지 계획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함과 동시에 새 정부의 이제 에너지 정책의 방향에 맞춰서 전주가 해볼 수 있는 정책들을 한번 찾아보자, 점검해보자라고 하는 내용으로 이제 토론회가 열리게 되고요. 네. 8월 19일 오후 3시에 시의회 5층 소회의실에서 진행이 됩니다. 네. 이제 이 지역에서 환경 이제 에너지 문제를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의회 위원회가 복지환경위원회거든요. 네. 그래서 전주시와 이제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그다음에 이제 탄소중립지원센터 그다음에 저희 전주시 에너지센터, 전주 에너지 전환 시민포럼, 전주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이렇게 함께 공동으로 주최 주관하게 되었고요. 요날 이제
두 가지의 주제 발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전주의 지역 에너지 계획이 계획대로 잘 이행이 되고 있는지, 어떤 부분은 잘하고 있고 어떤 부분은 조금 미흡한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 현재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 정책이 실제 어떤 부분들이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는지, 이런 주제 발표를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지역에 이제 행정 담당하시는 이제 행정부서, 그다음에 의회, 의원, 그다음에 지역의 전문가, 그다음에 시민 사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활동가 분들을 이제 자리를 모셔서 현재 전주가 나아가야 될 방향, 네.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의논해 보는 자리로 토론회가 진행이 됩니다. 네, 누구나 참석할 수 있다라고 제가 듣고 있고요. 네네. 오후 3시, 8월 19일 오후 맞습니다. 3시 시의회 5층 회의실에서 있는데, 주로 이제 전주 지역 에너지가 얼마만큼 이행되고 있는지, 왜 잘 되고 있는지, 또는 안 되고 있는 것들 왜 그런지 그런 점검하는 시간, 그리고 새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 전주시가 해야 될 목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을 토론이 있으니까 많은 시민들이 좀 참여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벌써 시간이 훌쩍 지나가는데요. 제가 마지막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셔서 귀한 많은 시간을 나눠주셨는데, 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에너지 센터의 센터장으로서, 그리고 시민으로서, 또 기후행동 활동가로서 우리 시민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아마 일상에서 너무나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엄두가 안 나서 못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실천에 이제 뭐 이렇게 어떤 게 더 중요하고 어떤 거는 뭐 이렇게 불필요해라고 하는 그런 관점보다는, 뭐라도 하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시작을 사실 해보면 그 다음 단계로 해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활동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라도 도전을 한번 해보신다면 그것은 지속하실 수 있으실 거고, 그 위에 하나씩 더 얹어서 활동을 해주신다면, 실천해 주신다면, 나 하나 달라지는 겉지매화가 아니고 네.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서 많은 분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될 거고, 그게 우리를 사실은 지키는 일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우시겠지만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사실 작은 거 하나의 실천으로 효능감이 느껴지면 다음 이렇게 확장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주시 에너지센터의 센터장님께서 굉장히 귀한 말씀을 해주셨고, 함께 우리 하면 될 수 있다라는 거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저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한번 좋은 어떤 프로그램이나 저도 좋은 거 관련해서 있으면 소개해드리고 싶을 때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 최우순 센터장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Well,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get through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오늘 전주 에너지센터 이야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지역에서 이렇게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저도 새삼 느끼게 되었는데요. 결국 우리 생활 속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에너지 전환과 탄소 중립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전기 아껴 쓰기, 재생 에너지 쓰기뿐만 아니라 에너지 센터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에도 꼭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전주 에너지 센터가 만들어갈 변화에 함께 응원하면서 지구론 채식 생활은 여기서 문을 닫고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 Well, I'm gonna walk in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walk in this world, and I think I can.
Well,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the best I can if I can. And I'm gonna clean up this world, and I think I can.